뭐 강서구 시민으로서 김태우 지지하고요. 강서구에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이석기 당이 요즘 열일하고 있어요. 그 어그로 끌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김태우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석기가 저 지명이한테 무슨 반감을 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예. 이석기 문전비야 그러니까 이석기 입장에서는 문전비하고 지명이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야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좀 이석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강서구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김태우가 일을 안 한 것이다. 아니지. 김태우가 그 예산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을 하지 않. 전임 강서구 청장이 얼마나 일을 못했냐. 강서구청장이 얼마나 일 잘했냐. 예산을 이렇게 알짜배기로 쫙 말아놓으면서도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석기가 어그로 끌어주면서 노이즈 마케팅 해주고 있는 양상이에요. 김태우 응원하고요. 잘 되시길 바라고. 자, 그렇고 크게 될 인물이다.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IBM 아날로그 칩 CFR 산업정책과 무역과 보조금 인드라 구건로는 증권화의 5G 장착 어떻게 보는가 경제.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5G, 6G, 7G. 이거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6G가 되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자율주행차가 6G가 되더라도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다운그레이드. 여러 가지 인터넷 속도 같은 거죠. 인터넷 속도가 뭐 빨라도 요금제잖아요. 스타링크 같은 거죠. 스타링크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오지에 있는 분들, 섬이나 지리산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기존에 그 통신망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스타링크에 가입해서 받듯이 받으면 되는 건데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지금 통신 잘 쓰고 있는 분들한테 굳이 스타링크 쓸 이유가 없죠. 비싼 요금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일부에서 돈 걱정 없는 사람은 6G를 그대로 도입하겠지만 현재 전 세계 전기차나 이러한 차에서 그게 보편화되기에는 비용 부담이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비용이 저렴해지잖아요. 공산품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7G가 되고 그런 것들에 됐을 때 7G 시대가 된다는 건 다른 과학기술 분야도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보다 전력도 싸고 여러가지 그런 어떤 결합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편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제 속에서 이미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는 이미 5G 졸업하고 6G로 넘어가고 있는데 연구가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설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는 ጭ꽁에서 경제 수치를 발표하면 일단 그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자기 ጭ꽁 공산당을 못 믿겠다. 다들 안 믿지만 어쨌든 뭐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데서 블랙록 같은 데서는 공시적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률이든 뭐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유튜버 개인 방송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경제학자들은 그건 뭐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조차도 스스로 인정하자. 중국 통계는 못 믿을 거다. 믿지 못할 것이다. 홍수 통계, 사망자 통계를 중국 ጭ꽁의 사망자 통계를 믿습니까? 전 세계에 그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 같은 거죠. 저렇게 홍수가 났는데 사망자 수가 뭐 열댓 명? 뭐 이러면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렇죠? 똑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또 이점이 있거든. 뭐냐면은 팔아.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뭔가 뭐 이렇게 보조금 주고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얘기를 몰아가는데, 이석기처럼 쭝꽁 매꽁 시파르가 아주 좋은 떡밥이고 어그로예요. 봐라, 쭝꽁이 화해이 막 벌써 5G 만들었어. 당장 쭝꽁이 미국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냐? 미국 기술을 빼돌린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다급한 듯이 막 나와요. 그게 다 쇼죠, 쇼. 이것도 앵냥그대서 저 미국이 저 허둥대는 거 봐라. 쭝꽁은 결국은 미국일 것이다. 갑자기서 이렇게 맹신한 애들, 광우뻥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애가 댓글 다는 애도 있지만, 간첩애들이 있지만, 이건 쇼예요, 쇼. 특히 이게 어느 분야에서, 군사 분야에서 특히 이 쇼가 심해요. 왜냐하면 나사 예산이나 미국의 국방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비비리하면 국방부에서 명분이 안 서. 미국 의회에다가 예산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북한에서 ICBM 만든다, 잠수함 만든다. 그래 봐, 국방부가 속으론 좋아한다고. 웬 떡이냐 하면서 이게 또 반쪽정원이 또 이렇게 한몫을 해줬네. 그 반쪽정원 푸딩 빔이 돼가지고 야 공장 돌려. 24시간 돌리고 있죠 지금 미국 공장들이. 유럽 군수 공장도 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분은 이거는 뭐 서방만 막 그렇게 하고, 일본과 한국은 뭐 일본과 한국도 보내고 싶죠. 돈 되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돈이 되는 걸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본은 방독면이나 뭐 저쪽은 마스크인가 의류인가 제공하고, 한국은 반독면 제공하고 땡이다 이거죠. 그걸 만족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것도 이 군수 쪽도 군산복합체라고 하죠. 군산복합체라는 음모론은 별로 신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의미가 없어요. 파워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군산복합체도 그냥 표현이 그런 거니까 굳이 쓴다면 군산복합체도 내년이 한계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공장 돌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이다. 저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전제하고 화해 기술이 저건 추부개 선생 말이 맞는 게 그간의 재고를 썼을 것이다. 파운드리 대만 TSMC 같은 데서 재고를 들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재고 소진한 것이다. 저런 수법은 반쪽정은 잠수함하고도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 추천을 안 밝히는 거죠. 자랑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싹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밝히지를 거부한다는 건 이건 어떠한 그리고 미국 상무위원 장관 오는 거에 맞춰서 했다는 건 이거는 순전히 정치적 선동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맞대응 쇼를 또 보여줘서 이득을 챙긴 거다.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순진할 따름이다. 볼 수 있고요.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다 전제하고 구분놓은 관점에서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일본이 이렇게 쭝꽁에도 주고 인도에도 준다. 인도에
지금 달 뭐 남극인가 거기 달 착륙했잖아요. 인도의 순수한 기술력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유본이 준 겁니다. 우주 경쟁 80년대 네이건 시대 때 막 스타워즈 막 이랬던 것처럼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이제 40년 만에 미국 혼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하러 그냥 저 화성 가 이랬는데 SF 소설처럼 한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뭐 이런 같은 유력한 나라들 한 10여 개국이 다 같이 우주경제 개발 뛰어들면 경쟁도 되고 반독점도 아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주는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도 저 5G를 실제로 언젠간 줘요. 5G 줘도 돼요. 한국은 또 나가야 되고 그만큼 더 미국은 더 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IBM 저 아날로그 칩 이런 거 인드라 얘기했죠. 9번론 라인에서 삼성전자는 이 IBM 라인이라고. 이번에 일본에서 반도체 회사를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해 가지고 일본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만든 게 일본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 여기 인사 100여 명 엔지니어들이 지금 IBM에 파견 가 있어요. 그 알바니에 거기 삼성전자도 있고 일본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IBM 아날로그 칩이 또 이거 스위스 취리에서 또 설계됐다. 여기 쭝꽁 없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의 아날로그 칩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게 뭐 전력 변환, 뭐 센서 변환, 뭐 모든 것들을 아날로그를 디지털을 아날로그 할 때, 아날로그 변화시킬 때 변환기, 모든 게 이 아날로그 칩이 쓰이는데 이거를 지금 인간처럼 인간의 두뇌가 뭐 연산 따로 하고 기억 따로 하지 않고 기억과 연산이 동시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날로그 칩의 메모리와 연산을 같이 하게 되면 지금은 메모리와 CPU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대 혁신이 오겠죠. 이런 점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뭐 애플이 다시 퀄컴 애플이 단독 칩을 만들려고 했는데 3년 연장해서 퀄컴과 계속 연장을 하겠다 하는 바람에 퀄컴 주가가 올랐죠. 애플이 쓸데없는 짓 안 한다. 물론 기대하는 애플 팬들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바람에 애플 주가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또 10% 올랐죠. 그래서 뭐 국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주가는 오르는데 아시아 주가만 떨어지는 것은 쭈꽁 경제 때문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니죠. 영향을 받으면 아시아 경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독일을 보더라도 미국도 경제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 경제도 영향을 받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받지 아시아 국가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시아 주가만 이렇게 약세를 보였냐? 그건 간단한 거죠.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국채가 좋죠. 미국 국채 살 때잖아요. 금리 좋으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미국 국채 살려면 자금이 필요해. 그럼 뭐부터 팔아요? 오를 것 같은 비트코인을 팔 겁니까? 아니면 듣보잡 알트코인 팝니까? 알트코인 팔아야지. 그런 거죠. 우선순위가 아닌 거지. 그렇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듣보잡이라는 건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지. 이더리움일 수도 있지.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시 이제 자금을 돌릴 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G8이나 9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애들은 결코 빌리지 말아야 될 사무라이 펀드 저건데, 블룸버그는 건전하다고, 오히려 좋은 거래다라고 하고, 과거에 이제 지난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 엔화 대출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빌려서 빌미로 해서 애들이 썰을 풀고 있는데, 이 사무라이 펀드하고 그 당시 엔화 대출하고는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런 거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얘들 무식한 특히 이런 거 자유 파셔들이 맨날 하는 헛소리 하는 거죠. 미네르바 식으로. 일일이 대응 안 하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뭔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드라는 이게 자유 파시오들의 그 경제 무지를 드러내주는 좋은 어그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화해 문제도 이 정도로 하고,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등기부등본 법제화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안심하고 주식 거래하듯이 비대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려면 등기부등본 법제화만이 그 책임이 소재가 명확하다. 함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기를 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소재가 분명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고, 이 전세 사기 같은 사기치는 놈들을 보다 징벌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재산상의 손익을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제화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헤르메 특허님, CNBC에 데이비드 루베스타인 형님 나오네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런 거겠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CFR 이사장께서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든영의 그 보조금 산업정책 규칙에 기반한, 하여튼간에 이 규칙에 기반한 이런 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블록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블록화나 규칙에 기반한 다시 이렇게 자유무역, 이런 게 바로 냉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다시 대항해 시대에서 계속 이러한 논의들이 있는 건데, 인공지능처럼 규칙 기반이 가장 낮은 단계고, 이 규칙 기반에서 나가는 것이 그 상황에 맞는 적용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진정한 어떤 신자유주의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든영 어차피 보조금 끝나갔는데 다시 보조금 정책 인들었다고 지난 방송에 나왔더니 말하자마자 이제 새로운 산업정책, 보조금 정책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장하준까지 인용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긍정적이에요. 제가 다 또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것들 보호무역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인들아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듯이 대한민국이 어떤 보조금 제도라는 것은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미국은 미국의 형님으로서 인정할 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은 자유무역이되 보조금 정책은 또 각 나라의 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국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조금 정책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해왔다 라는 점만 아시고 무리해서 보조금 하면 안 된다. 그거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스차일드 성이라는 거, 유대인 성은 이제 세 가지인데 성경에 나오는 성,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그 유대인 반유대주의가 강화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씨를 바꿨죠. 그랬을 때 지역명이나 자연명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유대인들 이름이 특히 이쪽 그 아슈케나지 쪽 이쪽 이름들 보면 다 무슨 골드, 금, 머그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근데 로스차일드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면 친척 아니냐, 이렇게 무슨 사생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김씨다. 로스차일드를 그냥 김씨로 생각하면 돼요. 같은 김씨라고. 친척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만 같을 뿐이죠. 그게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로스차일드라는 성으로 지역명으로 바꿨거나 강제적으로 명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바꿨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오면서 이왕이면 유명한 가문 성을 대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덕 좀 보겠거니 하고 미국으로 이주할 때 성을 바꿨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막스 트리어 집을 이들아 동영상에서 구했어요. 보세요. 이게 딱 봐도 중산층 이상이죠.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인이나 하녀를 안 써도 되죠. 일상적으로 하녀나 하인을 쓴다는 건 중산 당대나 지금이나 중산층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막스는 태어난 때도 그렇고 집에 반드시 하인과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족딸하고 결혼했을 때도 하녀가 있었어요. 나중에 하녀와 떡쳐가지고 사생 하나 낳았죠. 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녀 근로자. 막스가 하녀 근로자를 착취했네요. 성폭행까지 하고. 어쨌든 그 트리어라는 집을 가보시면 돼요. 트리어가 이제 독일 지방 시지만 중심가에 있어요. 트리어 중심가. 그 집이 되게 커요. 딱 봐도 야, 이건희 주택이구나 들 겁니다. 우리 귀하신 막스 어머니 재벌 명문가 따님께서 거기를 다 일일이 혼자서 다 청소했겠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부진인데 이부진이 자기 집 청소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목의 전승. 이제 구글이 반독점. 저는 항상 구글이든 어디든 독점을 반대합니다. 자본 경쟁에서 자본 경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 중에 하나가 반독점이에요. 독점은 자본 경제를 망칩니다. 그거는 파쇼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런 쭈공 경제나 러시아 경제, 북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말씀드리시고요. 구글이 반독점에 걸릴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되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아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애플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좌우 파쇼들이 이제 애플 상대로 불매 운동 들어가나요? 넷플릭스가 지금 막 좌우 파쇼들이 넷플릭스 반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여전히 인도에 투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증권 시장에 의존하는 건 사실이죠. 예, 그거는 애플이 당분간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장이 철수했을 뿐이죠. 왜냐하면은 인드라 얘기했듯이 증권 경제가 서서히 망하기 때문이죠. 마치 1970년대 소련과 같습니다. 소련이 코시킨 경제 개혁, 코시킨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얘가 이제 그 헨리 키신저가 후르시초프 이후에 제가 지도자가 될 줄 알았다 했는데, 그런 소리 하자마자 이 코시킨이 정치적으로 쫓겨나고 브레즈네프가 정권을 잡았죠. 그런 분석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당대 구별 황제가 빅터 로스차일드인데 자신의 지경지가 소련인데, 후르시초프로 임명한 건 빅터 로스차일드고 브레즈네프로 임명한 것도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코시킨인가 얘는 아마도 영국 구형 귀족 라인을 탔을 겁니다. 당대 헨리 키신저는 영국 구형 귀족 버트란트 러셀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램도 있었던 거죠. 코시킨 같은 자가 소련 권력을 잡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푸딩 입장에서 메콩 시파르보다 다른 증권 지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구원 입장에서는, 구원 귀족 입장에서는 푸딩보다 다른 인물을 선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당대에 아니 지금 실수했군요. 푸딩 입장에서 맹꽁이 시파르 대신에 다른 증권 지자를 원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당대의 영국 구원 귀족 입장에선, 헨리 키신저 입장에서는 브레즈네프보다 코시닌 같은 애를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왜 쫓겨났나? 왜 빅터 로스차일드 눈밖에 났나? 간단합니다. 64년경인가 후르시초프가 그 데이비드 록펠러를 만났어요. 그런 후에 축출당한 겁니다. 왜 쓸데없이 록펠러에게 눈 돌려? 그래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후르시초프가 무슨 농업 정책을 잘못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면 기는데, 나중에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드라가 쫙 썰풀 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재밌게 얘기했네, 이 친구가. 증권 경제에 대해서 더 큰 시장이 열릴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구매력이 커진다 이거요. 여전히 국채 시장만 봐도 돼요. 세계 국채 시장만 봐도 미국, 유럽, 일본, 나중에 이게 다음 여기 이 방송 끝나고 방송 이거 저기 편집하면서 시간 날 때 쫙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큰 시장이 열린다, 여러분. 그래서 다누리, 위험은 줄고 기회는, 한미 정상회담 두고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집니다. 플래카드가 서울시에 쫙 걸렸는데, 아니 이게 웬 이렇게 추상적인 플래카드, 전적은 그냥 직관적으로 뭐하는 건희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전 세계가 분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어떤 플래카드의 어떤 그러한 수준이라면, 유치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것이라면
요즘 국힘의 플래카드는 뭐랄까 최소한 대졸 이상, 저는 학력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룰라도 초등학교 나왔대. 어쨌든 저는 아버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너무 약간 추상적이고 심오한 이렇게 플래카드다 이거죠. 이게 플래카드로서, 정치 플래카드로서 효과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든 생각은.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뭐랄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뭔가가 숨어져 있구나 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를 한국인 중에 이 플래카드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힘 당원 중에 이 플래카드를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해설해 주실 분이 있나요? 과연 국힘 의원 중에 몇 분이나 되실지 궁금하네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번에 강조했듯이 성렬형 아무나 다루파 안 갑니다. 외국 정상 중에 다루파 구경한 분이 성렬형 말고 있나요? 그래서 R&D 투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혁신경제에 R&D 투자, K-팝 같은 그런 어떤 소프트파워 증진, 그 다음에 포용경제, 사회적 약자, 이런 법치주의 강화, 그리고 LH공사 같은 건 다 망해야 되죠. 순살 아파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만 감독을 지지하지만 정몽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몽규 하면 광주 참사 아파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순살 아파트가 영업정지 10개월 먹은 데가 어디죠? GS건설인가? GS건설 회장이 누굽니까? 지난 정경련 회장 아니에요? 골룸박하고 같이 도시락 쇼했던 애가. 골룸박과 지명이와 문전비와 친했던 재벌들은 정리하고 정경련 해체돼야 됩니다. 한국에 필요 없어요. 이런 특권 조직은 해체돼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경총하고 상공회의소만 있으면 돼요. 오토기아님, 상상력을 높여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이거 멜로디 딥, 저는 이게 그냥 뭐 편집한 건 줄 알았더니 스스로 만들었대요. 이 멜로디 딥. 그래서 한번 영상 아주 뛰어납니다. 무슨 뭐 SF 영화 한 편, 단편 영화 한번 보셨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건 상상력 재밌죠. 이런 거 10억 명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그런 규모의 우주선입니다. 이런 우주선 타고 행성 이지한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영화 이런 다큐멘터리 잘 보면 멜로디십 이러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한번 쭉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거 나중에 아르헨티나 따로 많이 얘기했죠. 얘들아가 생략하겠습니다. CFR에서 이런 얘기 하신 거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홍수. 오늘 양이 많네. 홍수는 이거 보세요. 그래서 홍수는 차이나 옵저버에서 홍콩은 제2의 조조우다. 조조우가 중국 10만 명 이상 홍삭설 위력이 있는 데다. 북경
맹공 시파르가 신도시 개발 위해서 조조한 시를 희생시켰다. 그 조조시라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역사적으로 탁현, 삼국지에 나오는 탁현하면 유비잖아, 유비. 예, 삼국지 결이 맺었던 데가 탁현. 거기였구나. 조조 탁현. 거기가 아직도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홍수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저거를 빨리 물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거기 전염병 돌고 여러 가지로 그렇거든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 광동성 그래서 이렇게 물난리가 났다. 이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는데, 보도가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제가 입장에서는 사망자 기준인지, 그 홍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홍수가 났다, 그거는 무조건 보도해야 되는 거고, 뭐 한국에서 홍수가 났다, 그건 무조건 보도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무슨 멕시코나 뭐 쭈꽁에서 홍수 나면 그건 보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BBC 방침입니까? 농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리비아 홍수는 보도해도 뭐 스웨덴 홍수는 보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BBC 방침입니까? 농담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에 지금 기후무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 히틀러가 죽인 건 2100만 명, 근데 스탈린은 6200만 명, 모택동은 4900만 명, 폴포트가 있죠. 또 킬링필드 하면 폴포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쪽에 조조 학살 의혹을 하려면은 이분이 뭐 차이나 삭시 이런 어떤 걸로 이렇게 자꾸 이 검색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수익 창조율이 중단된다. 물론 자의파쇼 어떤 흐름도 반대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 중국 간첩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해커들이라고. 얘네들이 이런 어떤 계속 신고를 해요. 유튜브 측에서 막는 게 아니라 유튜브 측에서는 중국 간첩들이 해커들이 계속 태클 걸면 거기에 유튜브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드시 유튜브 책임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구글 책임이라고만.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방송하시려면. 그렇을까? 아예 그냥 저처럼 유튜브 방송 영구 정지 맞고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 아프리카 TV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조회수가 워낙 떨어지니까 쭈꽁 간첩들도 아프리카 TV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다르잖아. 톡톡이잖아. 뭐죠? 티톡 이런 거 중국 애들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이 관리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흥미로운, 이거는 무슨 기후무기가 없을 때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도 이 대만이라는 데를 이상하게 피해가네요. 한국도 피해본 태풍의 피해를 대만이 이상하게 피해가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우연이겠죠. 저는 기후무기론에 비판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영국에도 지금 뉴캐슬 게이츠에 대해도 홍수가 났네요. 그리고 포르투갈 얘기했더니 포르투갈에 와인 홍수가 또 났고, 이분은 또 인도 북부까지 가가지고 미니멀 유목미 어려운 사정에도 또 한국 여성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에. 참고하시고요. G20 지금
하는 그 장소에서 침수가 됐다고 하네요. 델리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일본, 뭐 알제리 그 3개월 이전에 이건 뭐 우박은 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최근에는 펜실바니아에서 또 홍수가 났고, 메사추세츠, 러시아 체첸, 그로즈니 이런 데서 홍수 났고, 러시아 소치에서도 났고, 그 다음에 모로코에서, 모로코는 월드컵 우승할 전력 이런 거는 그냥 또 괜히 음모론 펼치는 것 같아서 소개 안 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로코가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유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모로코라고 했죠. 모로코가 이렇게 지진 피해가 났잖아. 전쟁을 맞이한 것처럼. 이쪽을 싹 다 헐고 새롭게 모로코의 산업단지가 다시 들어설 수 있는, 또 이렇게 지진에 대한 온통 여기 또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모로코에 대한 구호기금, 뭐 발전기금, 우크라이나 기금처럼 이런 게 조성될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길게 보면 모로코인들에게는 어쨌든 살아남은 분들에게는 어쨌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세요, 모로코인들. 이건 저번에 얘기했던데 이거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주말에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엘니뇨 현상, 엘니뇨 현상은 빼고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뜨겁잖아요. 여름이 뜨거우면 아무래도 날씨가 덥게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게 되고, 그쵸? 그러다면은 주의할 점이 그냥 조금 강한 비가 더 강한 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댐의 어떤 수위가 있잖아요. 그건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된 건데, 이제는 다시 댐이나 저수지 설계할 때는 종전의 어떤 관점에서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지금 쭝공의 지금 저수지나 댐이 소련 시대 때 수십 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댐 이런 어떤 홍수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예보를 안 한 거,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댐 자체가 문제다. 저수지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이 기후 대응에서 이 댐 문제 전반적으로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백년지 대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공기, 그러니까 이게 다 나사 화성 이주 갈 때 필요한 거잖아요. 중력, 물, 공기, 그 다음에 에너지원, 이런 게 다 인간이 저런 어떠한 인터스텔라 같은 거대한 우선을 타고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를 미리 지구에 살면서 겪는다고 치고, 물관리, 공기관리, 뭐 미세먼지, 공기관리, 에너지관리, 중력관리는 필요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지성호우라는 게 있어요. 장마 전선이든 뭐든 간에 갑자기 이렇게 국지성호우 한번 겪은 적 있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한번 쭉 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올해만큼은 이제 내년에도 그럴지 몰라도 올해만큼은 갑자기 폭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다. 다만 이제 지금 서울을 덮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민들아가 이거 올린 다음에 살짝 예보가 북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리몬첼로 어디야? 이거죠? 네. 아이고. 이태리 리몬첼로 독일 오토페스트 축제 대전 유성구 맛집 급이 다른 급부찌 생선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예. 뭐 구글 지도 저번에 얘기했고요. 이건 뭐 어떤 간에 잠들지 않는 나라 영상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카고 한인 그래서 국립합창단 이런 거, 국립합창단 같은 거 좋습니다. 이런 기 예. 미국 순회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멕시코 시티 예. 워킹. 그 다음에 김치녀가 라트비아에서 이렇게 관종하고있네요. 관종짓 하고 있어요. 예, 이 아가씨인데 예, 라트비아 리가에서 예, 잘 어울리네요. 한복이 잘 어울리네요,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피의 그 유니폼 문제 된 거죠. 참고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거고, 뭐 이런 건 부어나 세바가 재밌게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태리 하면 또 이런 호수가 있죠. 이태리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몬첼이라는 레몬 소주야, 레몬 소주. 만드는 보니까 레몬 소주. 옥토버 페스트. 그래서 이게 뭐 10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한다. 좋은 얘기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춘천 백한포 부대찌개가 대전에서도 오픈했군요. 이상한 건 줄 알았더니 백한포는 백한포대로 하고 대전에 또 이렇게 2호점을 낸 거네요. 둘 다 본점. 이분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오랜 이웃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승이래네요. 어쨌든 이분이 남들 10명이 자영업하면 9명이 실패한다는 이런 엄혹한 한국 자영업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뿌듯하고요. 연구하면서 이분도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아주 상인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네요. 완전히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은 항상 메모지를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꼭 뭐든지 다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텔레그래프에서 푸딩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화랑님께서 K-팝에 대해서 조언 주신 거. 그리고 이제 사이먼 가펑클, 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길었네요. 지난 방송 쉬다 보니까 1시간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벌써 2시간이네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주시고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안 그래도 끝냈어, 푸수자님. 격돈이 고맙습니다. 네, 닥서클님 고맙습니다. 다 주무시는데, 아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 잘 주무시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